우리나라에 내각제가 도입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부 독재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아마도 대한민국은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일반 국민은 대통령제가 불편하지 않은데 일부 정치꾼들은 개헌을 떠들고 내각제를 도입하려고 한다. 여기에는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 내각제가 도입되면 국회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된다. 내각제 하에서 대통령은 상징적인 존재라 실권이 없지만 국회에서 선출하는 총리는 현재 대통령이 갖고 있는 역할을 대부분 수행하게 된다. 즉, 특정 정당이 입법부와 행정부 권력을 모두 차지하게 된다. 심지어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등 거의 모든 정부기관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합법적으로 장악하게 된다. 쉽게 말하면 특정 정당이 다수의 국회 의석을 차지하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일사천리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삼권 분립이 무너져 견제장치가 사라지고 새로운 독재 정권이 대두될 수 있다. 지금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지 않고 특정 정파나 개인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여당인 국힘당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야합하면 영구 집권도 가능하다. 서로 공동의 목적을 위해 권력을 나눠 갖고 행사할 수 있다. 오죽하면 친중 세력, 친북 세력이 당당하게 얼굴을 드러내고 활동할까. 작년 12월 대통령 탄핵 표결 당시에 민주당 편에 서서 찬성표를 던진 국힘당 국회의원을 보라. 게다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청원서에 서명하지 않은 국힘당 국회의원이 30명이 넘는다. 이들은 국힘당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힘당 배지를 달고 있는 위장 국회의원에 불과할 뿐이다. 이런 국힘당 소속 국회의원이 거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물론 내각제나 대통령제가 문제가 아니다. 일본이나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남용하는 탄핵제도도 탄핵이 필요할 때 쓰라고 만든 제도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 제도를 악용하여 국정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이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여 무정부 상태를 만들라는 지령을 남한의 각종 반정부 세력에 내렸고 이 세력이 그 지령을 충실하게 시행하고 있다. 2025년 3월 10일 국회 공식기구인 한미의원연맹이 출범하였다. 여야 국회의원 160여 명으로 구성된 한미의원연맹은 72년간 이어진 한미동맹이 행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넘어 의회 정치로 지평이 확대되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그러나 이들의 구성을 살펴보면 가관이다. 이재명을 정계로 진출시켰던 정동영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가장 먼저 찬성했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시진핑에게 머리를 조아린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이며 국회가 할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의 남자 박찬대와 미 문화원을 점거했던 반미주의자 박선원, 국민의힘의 트로이 목마 권영세도 합류했다. 이들의 면모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이들은 기회주의자들이며 기본적으로 친중 인사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친중의원연맹에도 가입되어 있다. 또한 이들은 내각제 개헌을 준비하고 있다. 그들은 모든 불법과 불의가 드러난 대한민국의 회복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더 큰 권력과 이익을 위해 두 나라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사실 양다리라기보다는 위장 전술로 보인다. 마치 중국이 여야 언론에 덫을 놓는 것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나라가 극도로 혼란스러울 때마다 국회의원들은 내각제 개헌을 주장해왔다.
총리 책임제,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모두 내각제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대통령들을 줄 탄핵하는 대한민국에서 어울리지 않는 거짓 프레임이다. 수백 개의 법안들을 마구잡이식으로 발의하고 주요 장관들을 탄핵하고 자신들은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국회의원들이야말로 최고의 권력을 누리는 제왕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이라면 그 어떤 불의와 불법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내각제 개헌 역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내각제 망령들이 대한민국을 오랫동안 뒤덮고 있다. 1948년 8월 13일 동아일보는 대다수 국회의원이 헌법 개정 운동을 하고 있음을 기사화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을 꼭두각시 대통령으로 내세우고 권력을 장악하려던 세력은 김성수가 대표로 있던 한민당이 대표적이었다. 끊임없이 내각제 개헌안을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1월 20일 내각제는 국운을 기울게 한다. 정부를 공고히 하지 않으면 정당도 있을 수 없고 자유도 있을 수 없다. 선진국에서도 정변이 자주 일어나므로 우리 형편에서는 시기상조라는 반대 담화를 냈다. 결국 첫 내각제 개헌안은 부결되었다. 1949년 국회 불합치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대부분은 북한에 포섭된 이들이 많았고 간첩들이 즐비한 상황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 의원 내각제는 가능한 제도가 아니었다. 곧이어 6.25 전쟁이 터졌다. 6.25 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북괴, 중공, 소련과 싸우고 있었지만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올리고 국방 예산을 삭감시켰으며 자녀들을 도피시켰다. 그리고 내각제 개헌을 하기 위해 암투 중이었다. 그렇게 해서 일어난 사건이 1952년 부산정치파동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4.19 후에 윤보선 대통령, 장면 총리를 내세운 내각제 세력들이 권력을 쥐었지만 무능과 부패로 얼룩졌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세력들도 역시 내각제 세력들이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세력들은 이끼처럼 대한민국에 눌어붙어 있다. 대통령 탄핵 재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지방분권 책임총리제 4년 중임제로 포장된 내각제 개헌 토론회를 주최하였다. 또한 김무성, 손학규, 정세균, 김부겸 등 내각제 세력들이 즐비한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 모임이 모여서 개헌 촉구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들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이 과연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들인가? 애국 시민들의 눈에는 대한민국을 손바닥에 놓고 주물거리려는 탐욕스러운 노인네들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들과 언론을 움직이는 중국의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들은 구국의 지도자들에게 모두 독재자라는 주홍 글씨를 새겨 넣었다. 그리고 북한, 중국의 하수인이 되어 이 나라를 팔아넘기고 있다. 1950년 1월 28일 민국당은 지난 1년 반 동안 이승만의 독재 정치를 끝내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으로 내각제 개헌안을 제출했다. 그리고 얼마 후 이승만 대통령의 담화가 이어졌다. 내가 내각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대통령직을 오래 누리려는 것이 아니오. 오직 민주정부의 토대를 굳게 세워서 자유복리를 다지자는 일편단심일 뿐. 남은 임기 2년 반 동안 목숨이 살아서 마치게 된다면 평민으로 자유권을 누리자는 것이 나의 결심이요. 내각제로 인하여 공산분자가 국권을 잡아 방해하고 국가전복 반란을 꾀한다면
목숨을 바쳐 싸울 작정이요. 헌법 수호를 선서한 대통령으로서 이 개헌을 묵인할 수가 없는 까닭이요. 75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의 피 끓는 호소가 지금의 대한민국에 가득 울려 퍼지고 있다.